제목 가문의 굴레. 주인공 한지민 29세 지방 출신의 평범한 교사였으나 서울의 재력 있는 집안의 시지봉. 소박하고 착하지만 억울한 일을 못 참는 성격. 남편 최준호 34세. 외형은 다정하지만 우유부단하고 늘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성격. 시어머니 김명자 62세.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 아들에게 매우 집착하고 지방 출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한다. 시누이 최수진 37세. 이혼 후 친정집에 들어와 살며 재산에 욕심이 많고 까칠한 성격. 친정어머니 박선옥 55세. 딸을 감싸지만 가난과 빚으로 인해 사위 집안에 기대고 싶어 한다. 결혼 1년 차. 오늘은 시댁 가족 모임이 있다. 지민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차림새였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들이 담긴 용기를 들고 있었다. 자기야, 준비됐어? 준호가 차키를 흔들며 물었다. 응, 가자. 차 안에서 지민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시댁에 가는 길은 언제나 이랬다. 마치 시험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 명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누이 수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지민은 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명자는 지민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만 까닥했다. 왔구나. 들어와. 거실에는 이미 수진과 수진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지민을 보자마자 씩 웃었다. 언니, 오늘도 참 단정하게 차려입었네요. 그 말투에는 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지민은 애써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접시에 옮겨 담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맛있다고 해주실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명자가 지민이 가져온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지민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 내 친정은 원래 이런가 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민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아서 죄송해요.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러게요. 지방 촌스러움은 정말 못 버리시네요. 지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질만 계속할 뿐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줄까? 지민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며칠 뒤 지민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민아, 너 병원 가봤어? 네.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요. 산부인과 말이야.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지민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소리를 냈다. 아직 시간이 뭐가 있어? 내가 애를 못 가지면 우리 가문이 끊어질 거야. 당장 병원 가봐. 전화가 끊겼다. 지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문이 끊어진다니.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데.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가 그러셨어? 응. 우리 가문이 끊어진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민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평소라면 엄마를 나무라기라도 할 텐데. 당장은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뿐이었다. 지민은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주말이 되자 지민은 친정에 찾아갔다. 엄마 선옥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선옥은 딸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뭐가 또 그렇게 힘들어? 지민은 시댁에서 겪는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시누이의 비아냥, 남편의 침묵까지. 하지만 선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지민아, 내가 참아야 해. 엄마, 어쨌든 잘 살아야 우리도 얼굴 들고 살지 않겠니?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다 겪었던 일이고. 지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친정엄마까지 이럴 줄이야. 엄마는 왜 내 편이 아니야? 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민아,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렵거든.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빚도 좀 있고. 그래서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과 친정 사이에 이상한 이해관계가 생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시댁에서는 구박받고 친정에서는 참으라고 하고. 도대체 누가 내 편일까? 다음 주 시댁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명자가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이었다. 집 문제를 정리해야겠어. 명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집은 준호와 수진이가 공동 명의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지민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할 때는 분명 부부가 함께 살 집이라고 했는데.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뭘 바라니? 수진이 대놓고 조롱했다. 집안대를 이을 생각도 없으면서 재산은 나눠 가지려고 해.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를 바라봤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명자가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 생각대로 하세요.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지민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의견? 내가 뭘 했다고 의견이야? 수진이 비웃었다. 1년 넘게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뭐지? 그냥 집안대 있기 위한 도구일까? 며칠 뒤 지민은 우연히 준호의 서류 가방에서 병원 봉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가 그만 숨이 막혔다. 정액 검사 결과지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자수 현저히 부족,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지민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불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만 병원에 가라고 했을까? 왜 자신만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아야 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결과지의 날짜였다. 벌써 몇 달 전 것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사인이 있었다. 명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민은 결과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가 아니라 왜 숨겼어? 왜 나만 애를 못 낳는다고 했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몇 달 동안 죄인이 된 기분으로 살았는데. 준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무너져. 체면? 남자가 불임이라는 게 알려지면 엄마도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봐. 지민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는 이미 늦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오빠, 언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결과지를 보았다. 이게 뭐야? 지민이 재빨리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원 결과지네. 언니 임신한 거야? 수진이 결과지를 집어들더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오빠 거야? 침묵이 흘렀다. 오빠가 불임이라고? 어머나, 이런 일이. 수진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언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언니한테 한 말들이. 그래. 억울했을 거야. 수진이 갑자기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민은 그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언니, 이거 봐. 수진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지민의 과거 연애 시절 사진들이었다. 어떻게 이걸? 언니 옛날 동창한테 얻었어. 언니가 대학생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찍은 거지.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왜? 언니, 솔직히 말해봐. 이 남자와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 아니야. 완전히 끝났어. 그래도 의심스럽긴 해. 언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야. 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평소에는 친근하게 굴다가도 기회가 되면 지민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결국 터져나온 수진의 본심이었다. 그날 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다.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다. 지민의 친정 부모도 급하게 달려왔다.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 딸이 희생양이야. 선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딸은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야. 명자가 맞받았다. 과거 연애가 뭐가 문제예요? 결혼 전 일인데. 그런 사진을 찍고 다니는 여자를 어떻게 믿어? 지민은 가운데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양가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준호는 어디 편도 들지 않았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지민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몇 주가 지난 뒤 지민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과 그동안 산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준호가 말렸다. 지민아, 다시 생각해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옥죄는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요? 당신도 저를 믿지 않는데. 지민이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전 행복하고 싶어요.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문을 나서는 순간 지민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몇 달 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시댁은 완전히 갈라졌다고 했다. 준호와 수지는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명자는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화려했던 집안도 결국 서로의 이기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민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마음만은 편하다. 아무도 자신을 구박하지 않고 아무도 체면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 않는다. 가끔 생각해본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진다고 해서 모두 가족일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들 말이다.
체면이나 가문 같은 것들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은 피로 맺힌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힌 인연을 지켜야 한다. 가문과 체면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짓밟는다면 결국 남는 건 폐허뿐이다. 지민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본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체면 중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은 성심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